경북 의성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돼지가 구제역으로 최종 판명됐습니다. 우리나라는 3년여 만에 얻은 청정국 지위를 2달이 채 안 돼 다시 잃게 되는 등 향후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적용 확대로 수도권 대형 병원의 문턱이 낮아지게 돼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쏠릴 것으로 보여 지역 병원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1억 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부부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이들의 기부 사연을 알아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소백산 생태탐방연수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자 동의도 없이 사업성 검토를 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다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하지만 폭염의 기세는 계속 이어지겠고 늦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그동안 햇볕이 무척이나 뜨거웠죠. 오늘은 우리 지역도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으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하지만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매우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안동은 32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5일째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니까요. 마음의 여유를 갖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경북 남부 지역에서는 늦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우리 지역 전역으로 확대되겠고 토요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의성군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는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시 구제역이 발생한 건 3년 3개월 만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의성군 비안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양성 판정이 내려진 오늘 새벽 1시 이후부터 해당 돼지 농가 1km 반경 내 차단 방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해당 농가의 돼지 600마리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 오전 중으로 한 6시, 7시 그때가 하겠습니다. 빠르게 매몰을 가야 돼요. 또 이 농장에 돼지를 공급한 경북 고령의 돼지 농장과 사료 차량이 오고 간 8개 지역, 22개 다른 농가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주변 반경 500m 안에는 다른 가축 농장이 없고 반경 3km 이내엔 18개 농가에서 소화돼지 1000마리를 각각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한 건 지난 2011년 4월 경북 영천 이후 3년 3개월 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이번 구제역 발병으로 3년여 만에 얻은 청정국 지위를 2달이 채 안 돼 다시 잃게 됐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정부의 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 큰 병원에 가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들에게는 불리해서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도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의 병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부터 특진비라고 불리는 선택진료비와 상급 병실료가 내립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던 특진비는 평균 35% 내리고 4인실과 5인 병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병실료 부담은 지금의 절반 이하가 됩니다. 대신 병원에는 중증 환자의 수술과 처치 등 1,602가지 항목의 보험 수가를 인상해 줄어든 수입을 메워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 많이 하는 항목을 위주로 결정하다 보니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들은 수입이 줄게 됐다는 겁니다. 주로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을 위주로 해서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 시술을 위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도권의 대표적 대형 병원인 이른바 빅5는 수입이 늘지만 지역에는 연간 1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는 병원도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환자 쏠림 현상입니다. 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기관 문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면
수도권으로 큰 병원으로 가려는 환자들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대형 병원하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환자 쏠림도 생기게 되겠고,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수 의료진도 또 서울 쪽으로 또 많이 찾게 되고.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책이 부족한 데다 시범사업 과정 없이 급히 추진되다 보니 병원업계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불공평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재정보험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희생은 의료기관이 하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시장은 오늘 오후 차량 등록사업소 서부분소 주차장에 현장 소통 시장실을 차려놓고 성서 행정타운 땅 활용 방안 의견을 수렴하고 서부분소 혼잡에 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저녁에는 20여 개 시민사회단체 실무 대표들과 만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시정 추진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의 5개 의대와 치대, 2곳의 한의대가 올해 입시부터 지역 출신 고등학생 80명을 선발합니다. 경북대 의대가 10명, 계명대 의대 15명, 영남대 의대 11명, 대구 가톨릭대 의대 8명이고 경북대 치의대 5명, 대구 한의대 10명, 동국대 한의학과 21명입니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학부는 정원의 30% 이상,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1억 원 이상의 고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부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서 전문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66살 한대곤 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선뜻 내어놓았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학업을 마치고 회사를 운영하다 부도 위기를 맞는 등 누구보다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 자기 재산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걸 순수히 자기 소유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사회나 국가의 이런 체제 하에서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창부수, 한 씨의 기부 실천에 부인도 함께 나섰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부인 이지은 씨는 남편의 선행을 적극 지지하며 자신도 1억 원을 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가 나란히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하기는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입니다. 개인 고액 기부는 개인 소액 기부를 늘려가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부 회원 가입을 계기로 고액 기부와 함께 소액 기부도 함께 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2010년 말 처음으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한 이래 현재 30여 명으로 늘어나 훈훈한 선행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구시가 감염병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휴가지에서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해서 먹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로 콜레라와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밤에는 긴 옷을 입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예방을 위해 풀밭 위에 옷을 벗어놓거나 눕지 말고 홍역 유행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는 미리 예방접종을 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폭염 취약계층 집중관리에 나섭니다. 오는 9월 말부터 무더위 쉼터 3,900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38곳과 보건소 25곳 등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고령자와 독거노인, 야외 근로자와 만성 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건강 체크와 안부 전화 걸기, 폭염 예보제 안내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폭염으로 신고된 온열 질환자 가운데 14명이 숨졌고
경북에서는 138명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소백산 생태탐방연수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사업성 검토를 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시 조규홍 씨는 요즘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임야 15,000여 제곱미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태탐방연수원 예정부지로 거의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조상묘소가 6상부, 6기나 안치되어 계십니다. 소유자 모르게 진행을 지금까지 해온 데 대해서 우리 소유자 가족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생태탐방연수원은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 질환자들에게 치유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 생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시설입니다. 공단 측은 공원 계획 고시 이전까지는 내부 검토 단계로 보완이 필요했고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 결정될 것이라며 인터뷰 대신 전화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조 씨는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관련 사실을 진정하고 공단 측의 부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되겠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당 선정된 부지 선정 과정,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고 사전 의견 수렴 없이 절차만 내세운 공단 측의 사업 추진으로 영주관광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주목받는 소백산 생태탐방연수원 건립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올 상반기 대구의 수출은 많이 늘었지만 경북은 줄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의 상반기 수출은 3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가까이 늘었지만 경북은 258억 달러로 2%가 감소했습니다. 대구는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늘고 섬유류는 줄어든 반면 경북은 무선 전화기와 통신 부품이 늘고 평판 디스플레이와 반도체가 줄었습니다. 무역협회는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원화 가치 강세 등이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의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서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665만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3%가량 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지난해 말보다 6만 8천여 명이 늘어서 신규 가입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는 올해 상반기 분양한 21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86%가 순위 안에 마감됐습니다. 영덕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놓은 땅이 있는데 이곳에 삼성전자 연수원이 들어섭니다. 영덕군은 글로벌 기업의 연수시설인 만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2016년까지 연수원을 건립할 예정인 영덕군 병곡면 영리 산림지역입니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축구장 12개를 합쳐놓은 8만 5천여 제곱미터. 바로 옆에 칠보산 자연휴양림이 있고 인근 해변에는 고래볼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3년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놓고 승인까지 받았지만 지난해 말 연수원 건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억 원, 산비탈 지형을 그대로 살린 교육연수시설과 객실 280개를 갖춘 숙소동, 야외 공연장과 생태습지, 전망대도 들어섭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공식 인터뷰를 꺼리고 있지만 임원과 간부를 중심으로 연인원 최대 2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연수원이 들어서면 고용과 구매 등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 외에도 글로벌 기업의 연수원 입지라는 브랜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동서 4축 고속도로, 동해 중부선 철도와 함께 우리 영덕을 동해안의 중심 관광휴양 복합도시로 발전시키는데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영덕군은 올 10월까지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30일 경상북도 영덕군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3월 본격 착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통폐합된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16억 8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기금은 소규모 학교의 복식학급 편성 등 통폐합 소규모 학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쓰여집니다. 경북교육청은 통폐합 학교의 재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기금 조례를 제정해 현재 58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 통폐합된 소규모 학교 13곳에 48억 원의 교육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로 이전했거나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과 가족을 초청해 체험 행사를 엽니다. 초청 대상은 88명으로 첫날인 오늘은 고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투어와 물놀이 시설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내일은 근대 골목과 혁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습니다. 한편 대구 혁신도시에는 중앙신체검사소와 한국감정원 등 5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올 하반기에도 3개 기관이 이사를 해올 예정입니다. 뜨거웠죠. 오늘은 우리 지역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하지만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매우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안동은 32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은 5일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경북 남부 지역에서는 늦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중부지방에 위치했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도 점차 흐려지다가 늦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은 남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 전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대구는 현재 26도로 어제에 이어 이틀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 김천과 구민 후 늦은 오후 한때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33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 안팎을 보이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포항과 경주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은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